이번 강도 어김없이 이번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가연도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은요 2015년 9월 19일 날 시행되어 있던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 2015년 9월 19일 시행됐지만 오늘은 2017년 2월 13일입니다. 왜 2월 13일에 다시 하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지금 2016년을 대비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 7일 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017년 2월 3일 날 시행규칙과 안전보건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본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과 개정된 NCS 출제기준에 의해서 해설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월 1일부터 변경된 것이 교재로 나왔지만 지금 제가 하는 강의는 2017년 3월 5일 합격을 위한 걸 합니다. 합격을 위한. 그래서 법이 언제 또 바뀌었느냐? 2017년 2월 3일 날 개정된 내용까지 여러분에게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NCS가 뭐냐고 바로 오늘 2월 13일 전화가 왔습니다. NCS는요 정부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건설안전산업기사도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맞게 만들어서 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가나다라고 하던 것을 1, 2, 3, 4로 변경된 이유도 바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것은 제가 가끔씩 NCS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부가 가급적 표준에 얘기해 스탠다드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NCS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대기업에서도 NCS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사람을 뽑고 사람을 채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NCS 기준에 의해 할 거고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출제 기준 자체도 국가 직무능력표준 NCS에 의해서 변경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요 우리 1과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과목은요 첫째 산업안전관리론입니다. 산업안전관리론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사고예방대책의 기본원리 5단계에서 그랬습니다. 사고예방은 기본원리 5단계였습니다. 1단계는 당연히 뭐요? 우리 1단계는 조직입니다. 2단계는 사실의 발견이에요. 3단계는 분석이죠. 분석이고 4단계는 뭐요? 시정책의 선정입니다. 5단계는 시정책의 적용이에요. 여기에는 우리는 뭐 한다? 3일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의 발견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실의 발견 내용 7가지 우리 이 머릿속에 다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딱 보면 답이 보여.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뭐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역시 이것도 NCSE가 답이 영원히 3번이지 2번이 되거나 1번이 되지 않아서 영원히 바로 어김없이 3번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NCS 다시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의해서 문제 뭐다? 은행식이에요. 변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면 문제답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를 가보죠. 두 번째 문제 보니까요. 이런 문제는 재해 발생과 관련된 버드의 도미로 이루는 올바르게 나열한 겁니다. 사실은 재해 발생은 버드보다 누굴 먼저 하이니를 알아야 되죠. 그러나 하이니든지 버든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항상 사는 사고라 그랬어요. 사고. 그러면 이거는 답이 안 돼요. 나열한 올바르게 나열. 그러면 사고는 사고인데 또 3단계를 봐요. 3단계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직접 원인이 돼야 돼요. 그럼 다른 건 다 틀렸어 벌써.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답을 여기 보니까 2번에 3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해놨어. 뭐냐? 알아둘 게 있어 유일하게. 버디에 대해서는요. 바로 뭐가 있냐 하면 여기 제가 착각했죠. 여기 직접 원인이 있는데 이렇게
저같이 빨리빨리 하다 보면 바로 합니다. 그럼 여기 직접원이 없는데 직접원이 있어. 그 다음에 알아둘 게 있어. 버드는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제어의 부족이에요. 다시 컨트롤이 안 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본 원인, 직접 원인. 그래서 우선 요놈과 요놈이 답이 될 수 있었죠. 그죠? 그러나 저도 착각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제가 2013년 이게 1회 문제일 겁니다. 3월 10일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재료학이 있어요. 재료학. 70번이 될 거고 우리 일반자가 PPT는 10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문제를요. 제가 콘크리트의 물기 정도를 예를 들어 콘크리트의 성질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맞는 것입니다. 틀리는 것은. 맞는 것은 답은 4번이에요. 제가 이렇게 항상 외우고 있는데 제가 1번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해서 콘크리트 물기 정도는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 이게 맞죠?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정량적인 평가 방법 틀리게 설명해서 이거는 봐요. 정성적이죠. 콘크리트 물기 정도 1개, 2개 이렇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실수로 설명을 틀리게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시달리고 왜 이렇게 엉터리를 설명하느냐? 저는요. 10,000문제가 아닙니다. 30,000 문제 내지 50,000 문제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렇게 에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전화 왔기에 정말 죄송하다. 바로 수정하겠다 이랬는데 엉터리 같은 강의다. 그래서 참 이게 제가 첫 번째 문제부터 제가 일부러 실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에서는 제가 잘못한 게 인정하지만 실수를 용서해주는 그런 아량의 미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가에서 지금같이 내가 틀리게 했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왜 엉터리 같이 하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2번 한번 에러를 일으키고 설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재해 발생 뭡니까? 버드의 도미로 이루는 바로 제어의 부족, 기본 원인, 직접 원인, 사고 상해다. 그래서 3단계는 4단계는 무조건 사고요. 3단계는 어떤 이론도 다 직접 원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을 볼 것 같으면요. 이런 문제는 여기 이제 물론 전문적 관리 부족, 다른 말 제어 부족, 기본 원인, 직접 원인, 지구, 사고, 상해됐지만 설명이 다 됐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교재 1-43쪽에도 명쾌하게 정의가 됐고 2011년 6월 12일 날 기사로도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를 하면 기사가 되고 기사를 하면 산업기사가 되고 수없이 이야기한 겁니다. 3번은 오브제이트의 특징은 옳지 않는 겁니다. 오브제이트는 뭐예요? 직장 상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를 외부에서 모셔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특징은 옳지 않는 겁니다. 오브제이트는 많은 지식 경험을 교류할 수 있다. 왜 많은 지식 경험을 교류할 수 있어요? 바로 외부 강사를 초대했으니까 우리 회사 없던 내용도 할 수 있어요. 둘째, 직장의 실적에 맞게 실질적인 훈련이 가능한 안 돼요. 왜? 아무리 외부 강사가 훌륭하다 그래도 우리 회사 실적은 아나 몰라요. 답은 2번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다수 근로자의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 왜? 외부 강사 불러서 돈을 많이 줬으니까 저는 집합 딱 이렇게 하죠. 그 다음 특별한 교재, 교구 및 설비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OJT와 OFJT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무죄운동은요. 수천 번 한 거야. 무죄운동 근본이면 가장 적절한 건 뭐야? 무죄운동 왜? 사람이 최고다. 바로 인간 존재 개념 몇 번? 1번입니다. 바로 이거는 우리 1-7쪽에도 있었습니다. 5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중 채용 시의 교육 내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채용 시에 굳이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채용 시라는 것은 신규 근로자를 말해요. 첫째, 사고 시나 긴급 조치에 관해서 무조건 이건 해야죠. 왜? 사고 시와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첫째, 도망을 잘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그렇죠. 유해하거나 위험 작업에 대한 환경도 우리는 관리에 관한 사항도 해야 된다. 근데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근데 이거 봐. 알아둘 게 있어. 해야 되지. 요 보러. 관리는요. 우리 신입사원이 뭔 관리냐. 그러니까 요 말을 잘 봐야 돼. 그럼 우리 보통 저도 이래요. 유해 위험 작업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죠. 안 돼요. 이런 거.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당연히 가리킵니다. 기계기후 위험성과 작업 순서라든지 동선이라는 말은 어떻게 도망갈 거나 다니는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뭐야? 관리감독자의
직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조직이 리더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볼 수 없는 것. 우리 리더는요, 조직이 부여한 권한이 세 가지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부여한 권한이 있어요. 전문성의 권한은요, 바로 조직이 부여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부여한 권한입니다. 왜? 자격증을 따 우리는 건설안전산업기사를 땄으니까 나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뭐가 된다? 바로 안전관리자가 된다. 이런 것이 전문성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적, 학갑적, 강압적 권한은 바로 조직이 지도자에게 부여한 권한이고 지도자 자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은 바로 위임된 권한과 전문성의 권한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7번은요. 매슬로우 욕구 5단계입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설명을 말해요. 매슬로우라는 것은 욕구라 그러는 욕심이죠. 첫째, 자기 잠재 능력을 극대하여 원하는 것을 이루어져 하는 것. 이건 뭐요? 여러분 사장도 되고 좋겠지만 사장도 월급제의 사장이보다는 자기 뭡니까? 사업을 해야 돼요. 요사이 사장이 미쳤어요 나오는 프로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걸 꼭 보는데요. 정말 사장이 미쳤다는 걸 보면 여러분 중소기업 12개 업체를 가시는데 정말 밖에서 보면 대단한 업체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 업체 가는 거 매우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업체보다 어디로 가려고? 대기업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나는 아직까지도요. 대기업 가는 것보다는 공무원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공무원보다는 내 사업을 하는 게 더 좋다. 그게 바로 자아실현 욕구예요. 답을 말했죠. 1번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자기 하는 걸 자아 성취 욕구입니다. 우리 교재 2-58쪽과 2015년 5월 30일 날 또 16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8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 표지는 5가지가 있죠. 금지 표지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담배 피우지 마라. 금연이 있어요. 담배 피우지 마라는 게 바로 금연이 있습니다. 물체 이동 금지 있어요. 접근 금지라는 것은 뭐가 있냐 하면 접근을 하나 만지지 마라. 이거는 우리 손에 대한 것은 금지 표시라기보다는 경고 표지에 해당돼. 없어요. 차량 통행 금지 있죠.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이것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회 2에 나왔는데 실제 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최근 2017년 2월 3일 날 발표했다. 알아둘 게 있어요. 시행규칙은요. 노동부령으로 되게 돼 있고 그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항상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는 바로 여러분 최근에 개정법을 하고 있다. 실제 2015년 거지만 언제 한다? 2017년에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2013년 2월 3일 날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9번입니다. 안전모의 안전인증 기준에 있어 시험 성능 기준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안전인증 기준은요. 안전모 6가지가 있는데 내관통성, 내수성, 내식성, 썩지 마라 이런 건 없어요. 난연성 등이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해설 한번 보죠. 해설 보니까요. 내관통성, 충격급, 내전압성, 내수성, 안연성, 특검풀 뭐 없다? 바로 내식성, 썩지 마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 외에 부가성능 기준으로서 측면 변형 방어라든지 금속, 용융물 분사 방어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위험 예지 훈련은 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위험 예지 훈련 중 4라운드 방법 중에서 위험 포인트를 결정해 전원이 지적하는 거 이렇게 야 잘못됐어 잘하고 있어 이걸 지적하는 단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바로 언제 하느냐 본질 추구 단계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 이것이 위험의 요점이다. 포인트를 결정하고 지적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2015년 5월 30일 문제 19번에도 출제됐지만 지적하기는 작업을 안전하게 오조작업 시 하기 위하여 작업 공정의 요소에서 자신의 행동을 뭐뭐 좋아, 강의 좋아, 새화책 좋아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감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안전보건계획 수립서에는요. 교육의 종류와 교육 대상은 가장 우선적인 뭐냐. 어떤 교육 대상을 할까 이게 준비기에 수립합니다. 여러분은요. 건설안전산업기사 합격하기 위한 교육 대상에 맞게 제가 교육지도 8원 측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장소라든지 교육방법, 과목, 교육 내용이 다 들어가요. 교육지도안 교재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강의 지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11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갑니다. 12번 간단해요. 정지된 열차 내에서요. 창밖으로 이동하는 다른 기차를 보았을 때 실제로 움직이지 않아도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는 심리적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뭐야? 바로 유도운동. 이거는 기차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2017년에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차보다는 지하철을 여러분 타다 보면 바로 건너편에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는 바로 유도운동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자동운동, 가인운동도 많이 나왔지만 꼭 한 번씩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13번째입니다. 안전점검 시 점검자가 갖춰야 할 태도 및 마음가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안전점검할 때 점검자가 갖춰야 될 바로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첫째, 점검 본래의 취지를 준수해야죠. 안전점검하는 목적과 취지를 준수해야 됩니다. 둘째, 점검 대상의 부서와 어떻게 협조도 이루어져야 돼. 항상요, 내가 모델이 돼야 돼. 모범적인 점검자의 자세가 돼야 되고 점검 결과 통보 생략하면 궁금해 미치잖아. 안 돼요.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우리 교대 1자 실족에 합격 날개 은행 문제 역시 적중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75명이에요. 상시근로자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75 상시근로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연간 320, 요걸 잘 봐야 돼요. 작업하는 동안 6건의 재해가 발생해. 도수위는 건데 이걸 알아야 돼. 도수위는 연근로 총시 재해 건수인데 6건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75 몇 명, 상시근로자 75명이 하루 8시간 하는데 항상 우리는 300일을 계산해서 특별한 말이 없어. 근데 며칠? 320일이니까 꼭 여기에 현혹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10의 육성하니까 31.25가 이래 나온다. 반드시 3. 또 여러분 갈 때 어떻게? 시험장에 갈 때 반드시 뭐를 가지고 간다? 계산기를 지참할 수 있어. 반드시 쉽지만은 계산기를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2015년 3월 8일, 2015년 5월 30일 날 또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최근에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안전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10년치 이상 가연도를 꼭 풀어보라는 말을 제가 수없이 어쩌면 100번도 더 했을 것 같습니다. 15번째 가죠. 피로에 대한 정신적 증상과 가장 관련이 깊은 거예요. 정신적인 겁니다. 정신적이라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는 것은 첫째, 주의력 감소 및 경감된다. 깊은 것은 답이 맞네요. 주의가 안 되는 거야. 집중도를 못하고. 그러니까 답은 벌써 관련이 깊은 것은 1번이 나왔어요. 작업 효과라는 감퇴. 이거는 육체적, 몸의자 육체적, 무감각, 무표적, 경련 등이 일어납니다. 여보요. 정신적 증상은 주의력 또는 감소, 경감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15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가겠습니다. 16번은요. 기업 내 한 부서의 구성원 상황 선호도를 나타낸 소시어 기능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말 하면 교우도식이라 그러죠. 야, 이게 바로 누가 너를 좋아하고 예를 들어 지금 실선이 이거는 거부하는 거고 점선이 많이 간 걸 가지고 우리는 좋아하는 거죠. 선호사상인데 리더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점선의 숫자가 가장 많이 가는 것을 찾으면 되잖아요. 당연히 많이 간 것은 뭐예요? H도 있는 것 같지만 뭐가 많이? H는 뭐 거부가 많이 갔으니까 바로 뭐예요? K가 가장 많이. 이 그림은요. 항상 K, 답은 영원히 4번으로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의미가 없고요. 1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A 사업장에서 각 부서별 안전 경쟁 제도를 실시할 때 위험도를 비교하는 수도가 안전 관심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리는 뭐요? 종합재해지수라는 거 뭐요? 도수율과 강도율을 비교해가 현재와 과거의 안전 성적을 비교하는 거니까 가장 종합재해지수가 되겠습니다. 18번째입니다. 18번째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요거는 2016년 10월 28일 날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6년 10월 28일 개정된 내용도 맞게 하지만 지금 어떻게 2월 3일 날 우리는 또는 2월 3일, 1월 7일 내용 모든 내용을 언제 2017년에 이거 2017년 기준을 적용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알아둘 것이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하죠.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든지 한 명이라도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동시에 어떻게 2명 이상 발생했다든지 같은 종류의 질병 또는 부상 동시에 10명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지체 없이 하죠.
그러나 우리는 3일 이상과 휴업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일반제해라. 이거는 1개월 이내만 하면 돼. 어떻게 있어? 답은 4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 시행규칙 제4조에 나와 있고 바로 요 내용은 2017년 2월 3일 날 또 변경된 내용으로 제가 강의하고 있다는 거. 실제 15일이지만 이번 시험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은요. 파블로의 조건 반사설입니다.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실제 이 파블로는 곤충학자자, 동물학자잖아요. 실제 이것처럼 대표적인 개 실험을 많이 한 거지 않습니까? 아침에 빵을 2개 주고 뭐 아침, 점심 저희 1개씩 주자 아침에 2개를 주니까 갑자기 개가 침을 흘리고 좋아하는 그런 원리를 사람도 사실 차이가 없죠. 그래서 우리 1년 월급을 어떻게 해요? 정월 초하는 날 다 주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원리를 연구한 것이 파블로의 조건에 대한 반사설이죠. 학습 원리의 이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근데 여기서 있어요. 첫째 파블로는 일관성의 원리가 있어요. 한 번에 많이 주는 일관성의 원리가 있고요. 시간의 원리가 있대요. 몇 시에 주는가 해당되죠. 그 다음에 강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준비성 원리 이건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는 시간 강도의 계속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이것은 2015년 5월 30일 날 문제 4번으로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최근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번입니다.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한데 학업 성취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예습 복습 잘해라 그래서 그 준비도가 있어야 되고요. 동기발이 있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 봐야 돼요. 저는 이런 걸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어요. 요사이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사장이 미쳤어의 프로가 나오지만 사람들은 야 저런 회사가 있냐 하면 사실 저런 회사가 많고 TV에 나오는 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회사는 대단한 애국자들이죠. 그래서 나는 중소기업 정말 좋지만은 그런 회사보다는 더 좋은 데는 아직도 우리나라 그래서 대기업 가는 거예요. 대기업보다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같지만 사실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해라. 근데 그것도 좋지만 아까 마슬로우에서 자아실현해야 내 사업하고 창업하는 것이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발이 있어야 돼. 기억과 망각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억을 또 오래 할까? 이런 것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 적성은요. 사실 타고나면 좋지만 잘 되죠. 이거는 학업 성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5년 건설안전 산업기사 우리는 사회 문제를 1과목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2과목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